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장관님, 하지 마세요. 아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분석한 일이 없는데 국민으로서 분석한 의사가 것처럼 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디다 장관님, 거짓말 하십니까? 잠깐만 그건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거짓말이라고 점잖으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같이 지금 여기서 싸우는 자리입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판단은 평소 국민들이 점잖으신 하실 장관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나쁜 거 근데- 따라가지 마세요.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버럭 요즘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러자 해석이 곁들여지죠. 한동훈 닮아가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들의 모습이 요즘 아주 자주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길래 많은 장관들이 등장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마치 요지 그렇게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뭐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 식으로 부르시면 그게 11개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태양광 설비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토가 필요하겠죠. 최근 기술로 미래가 아니고요. 2% 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는 믿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도시 면적은 한 16%가 됩니다. 2% 아니 면적이면 지금 됩니다. 의원님이 본회의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단 한 번도 사전적으로 이걸 질문하겠다고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래놓고 뭐라 저보고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진 숫자를 않았어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TV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그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 의원과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구체적인 내용,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답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약간은 막 시비 걸듯이 한다든가 그런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보신 영상의 공통점은 왜 사전에 질문지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퀴즈 하세요? 뭐 이게 비슷하게 공통이 같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어제 있었는데요. 2명의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과 총리께서는 마치 농경현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하셨어요. 거짓말 하신 거죠. 분석한 일이 없는데. 예?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으니까 원장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장관님. 하지 마세요. 아니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분석한 일이 없는데 국민으로서 분석한 의사가 것처럼 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니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디다 장관님, 거짓말 하십니까? 잠깐만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거짓말이라고 점잖으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같이 지금 여기서 싸우는 자리입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판단은 평소 국민들이 점잖으신 하실 장관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쁜 거 따라가지 마세요. 탄소 14 이런 것들은 최대 2만 배까지 나와요. 목표치보다 2만 배. 그래서 뭐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일본 처리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알고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증 과정에 질의 중에 자,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내가 물어봤지. 내가 나중에. 일본 장관이라 했어요. 대한민국 장관이라 분명히 예, 분명히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정말 지금 총리 장관 뭐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진짜 한동훈 장관과 같은 모습으로 좀 보이셨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각 장관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우선은 뭐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예. 큰 틀에서는 야당의 질문에 말하자면 친절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밀리지 마라 이런 분위기들을 밀리지 마라. 국무위원들이 좀 참조하지 않느냐.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실의 그러한 분위기를 한동훈 장관의 분위기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소위 레이코프가 얘기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하듯이 자꾸 한동훈 하는 게 오히려 또 한동훈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 말씀은 오히려 더 그 기득 뭡니까 이 소유권이 이해찬 총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이전에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총리의 모습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당도 대정부 질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정책을 하다 보면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일부러 창피 주기처럼 모를 것처럼 보여주는 것만 질문하는 것도 지양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한동훈 장관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미리 조금 뭐 야당 의원들이 거칠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유도 질문을 한다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호 전 의원님, 지금 이 모습이 윽박을 지르는 야당이 문제인가 아니면 예전에 볼 수 없던 장관들의 저런 태도가 문제인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 자막에 그 국무위원들이 버럭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자료 화면 다 봤는데 버럭했나요? 그 지금 본 자료 중에 버럭하는 한덕수 총리부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대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질문 공세에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지. 버럭이야. 아까 저 옛날에 이해찬 총리의 그 진짜 버럭은 거기다. 상표 등록까지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김병주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님 고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뭐 대한민국 장관이 일본 장관이 이게 거의 반쯤 말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 비슷하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맞받아치는 거는 허용이 안 되고 이건 대단한 권위주의 아닙니까? 저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인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고성을 지르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과 자질이 함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질문에 장관들이 아파할 정도로 정말 이 송곳 같은 질문에 장관들이 정말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게 이제 국민들의 그 답답한 속을 제대로 이제 해소시켜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본 자료 화면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국무위원들이 버럭한다고 이렇게 자막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가는 말이 수준이 있어야지 오는 말도 수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한동훈 장관 닮아가나 뭐 이런 거예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장관들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선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다른 얘기를 또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 모습도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원래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듣고 있기로는 서울시장 직행설이 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꼭 하고 싶고 하지만 이 정도로 체급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초선 의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 주변의 조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대선까지 가자 이런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있다고 뭐 저도 듣고 있고 의원이 되게 되면 약간 원오브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한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총선 출마, 뭐 지역구가 어디다 이리 나오다가 얼마 전에는 총리 뭐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라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서울시장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물론 본인 이유는 아니지만 주변 나옵니다. 그럴 듯합니까 이 전망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풍문이 이제 뭐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 분들이 다 막 꺼내는데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 아니 뭐 본인은 일단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예. 그것을 넘어서 뭐 서울시장 직행설, 뭐 대선 후보까지 꿈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지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맡고 있는 중요한 정치권에서의 역할, 예. 약간 뭔가 너무 독설적인 것 같지만 좀 바른 말을 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무능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반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갖고 뭔가 해줬으면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일파만파 역할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뭔가 예.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명 이제 뭐 한동훈 효과 같은 건데 누가 얘기하든 한동훈을 끼워서 얘기를 하면 그게 기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 약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주목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빼놓고는 다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야당 의원들이 뭐 누구 닮아가세요인데 그 누구가 한동훈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만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국회 오셔가지고 저렇게 의원들하고 막 말대답하시는 걸로 전례를 찾으면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한동훈 장관만을 저렇게 소환을 할까라고 보면 일종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일종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화면을 많이 봤지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홍보를 하는 건가요?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자기가 주목을 받는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